안녕하세요, JK입니다. 이번 콘텐츠는 전북 무주에 지어진 55평 노출 콘크리트 상가주택입니다. 이 프로젝트도 제가 맡아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건축주님은 서울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또 서울에서 이제 사업을 운영하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고향은 전북이셨고 예전에 이제 전북에 대한 매입한 토지가 있었는데 이게 놀리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이제 또 크게 짓기에는 뭐 관리나 뭐 비용이나 사실 이제 부담이 있으시겠죠. 가까운 거리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55평 정도로 적당한 본인 예산 내에서 진행을 한 거고요. 상가주택이라고 하면 좀 크게 짓는 분도 계시고 좀 적게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선 영상을 한번 보시고 제가 그 다음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평의) 이 상가주택에는 무인카페가 1층에 입점이 되어 있는데요. 상가는 계단실을 포함하여 24평으로 푸릇푸릇한 화분들과 깔끔한 화이트톤의 배경에 따스한 느낌을 주는 우드가 포인트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무인카페의 특성상 직원이 있지 않고 손님이 직접 계산과 음료를 제조하게 되는데요. 이는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알맞은 형태인 것 같네요. 또 카페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인건비 없이 개인 일과 카페도 운영하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 마음을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카페의 손님분들은 직접 자신의 음료를 만드는 재미난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다음 위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은 3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 주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각각의 공간은 약 8평이고요. 화이트한 벽면에 눈에 편안함을 주는 그린 컬러의 문, 당장이라도 들어가서 쉬고 싶어집니다. 카페까지 바로 밑에 위치해 있으니 휴식을 취하기에 더욱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 뒷문 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새 가구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까지 깔끔한 모습으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주차난이 정말 심한데 내 주차 자리까지 있다는 건 완벽 그 자체네요. 한글은 사랑입니다. 주택은 한글주택. 네, 여기까지. 보시다시피 1층은 상가와 필로티, 주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 2층은 원룸 세 가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물은 결국 본인이 개인 거주를 하는 목적이 아닌 전체 올 수익성 구조로 이제 계획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첫 번째, 상가주택을 짓고 싶은데 보통 상가주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토지가 있으면 건폐율, 용적률을 다 채워가지고 풀로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본인 예산이라는 거는 건축주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남들이 풀로 짓는다고 해서 그걸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 내에서 놀고 있는 땅이 있던 아니면은 우리가 상가주택에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어디까지나 본인 예산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경우 보통 수익성 구조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토지가 비싼 뭐 수도권일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경기, 인천 이런 토지 금액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투자했던 금액을 좀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좀 욕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냐면 보통 이런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토지 금액이 낮다 보니까 뭐 공사 비용은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토지 금액이 낮다 보니까 우리 예산 내에서만 진행을 해도 상관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도심지 같은 경우는 토지 금액이 비싸잖아요. 상대적으로 평균 30평에서 최대 100평 이하의 토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진행을 하게 되면 증축도 불가하고 혹시 건폐율 용적률이 남는다고 해도 어쨌든 건축물에 대한 배치에 대한 제한이 많기 때문에 한번 지을 때 조금 무리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건축주라고 해도 도심지, 그러니까 도심지인데 수도권일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대적으로 토지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렇게 풀로 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도시 지역은 우리가 이게 입지나 수요가 수도권이랑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전 재산에 베팅을 한다? 이거는
이거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볼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상가주택을 크게 짓지 않아도요, 충분히 수익성을 낼 수도 있고, 이거를 봐서 잘 된다는 게 이제 전제가 시간이 좀 지나야 나오겠죠, 결과 데이터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플랜 B로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점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보통 상가주택은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보시면 좀 크게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상가주택은 보통 수도권, 도심지에서 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토지가 크지 않아서 건폐율 용적률을 다 채우는 것 뿐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200평 또는 500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은 뭐 3억에서 5억 사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게끔 추진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희한테 이제 문의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예로 말씀드리자면, 또 어떤 분들이 우리 예산은 이거밖에 안 돼서 상가주택은 다들 크게 지으니까 엄두도 안 난다라고 먼저 선판단을 해서 문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콘텐츠에 대한 내용은,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찾고 거기 내에서 수익성을 먼저 선행으로 진행을 해보고 나서 그 다음 계획을 잡아도 늦지 않다는 점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6월 말이고 곧 7월입니다. 장마가 슬슬 시작된 것 같으니까요, 운전 조심하시고 더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